안녕하세요. 브레인업TV 첫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브레인업TV는 아이들의 정서적인 질환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방신경정신과 박사이자 현직 한의사인 천영호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데요. 오늘은 틱장애에 대해서 당분간은 틱장애에 대한 정보를 나누려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틱장애를 앓고 있는 그 아이들을 저희 한의원에 가끔씩 데리고 오는데요. 그때 부모님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틱장애가 생기는가? 과연 틱장애의 원인은 무엇인가를 제일 궁금해 하세요. 우리 아이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한 달 전에 애를 좀 심하게 혼냈는데 그때부터 애가 눈을 막 깜빡깜빡 하더라. 혹시 그때 애를 혼냈는 게 잘못돼서 틱이 생긴 게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틱장애가 왜 생기는가에 대한 정보를 알리려고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틱장애의 현대적인 원인을 말씀드리면 틱장애는 뇌에 있는 기저핵이란 부위가 있는데 그 기저핵은 인체의 여러 가지 작은 근육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 기저핵의 기능에 기능적인 문제가 생기면 틱 증상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멀쩡한 기저핵이 왜 고장이 났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확한 원인은 알 수가 없죠. 즉, 틱장애의 정확한 어떤 물증이 있는 원인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틱장애를 심하게 앓고 있는 부모님들이 아이를 CT나 MRI를 찍어보려고 하는데 굳이 찍을 필요 없다고 좀 말씀드립니다. 왜냐? 그것은 CT나 MRI를 찍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기능상의 정상인과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틱은 왜 생기는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모든 질환은 타고난 원인과 환경적인 원인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서 나타나요. 이건 한의학적으로 선천적인 원인, 후천적인 원인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질환에 따라서는 타고난 원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질환이 있고 또 어떤 질환은 후천적인 환경적인 요인이 좀 더 많이 좌우하는 질환이 있으세요. 보통 조현병 같은 경우는 조금 타고난 요소가 좀 더 강한 질환이고요.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우울증은 환경적인 요인이 조금 더 강한 질환이에요. 그런데 틱장애는 타고난 요인과 환경적 요인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의외로 타고난 요인이 더 중요합니다. 즉,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는데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뇌의 흥분성을 많이 타고난 아이가 있다. 뇌 흥분성이 많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외계로부터 들어오는 자극이 뇌가 인지할 때 그것이 더 증폭되어서 입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옷을 입었을 때 옷 뒤에 태그 있죠. 태그. 이거 이게 상표 붙은 것. 근데 저는 보통 사람은 그걸 느낄 수가 없는데 틱이 있는 친구들은 그런 거를 더 많이 느껴요. 눈을 깜빡이는 것도 눈에 아무런 이상이 없거나 극히 아주 정상적인 어떤 눈의 자극도 눈에 굉장히 큰 이물감이나 불편감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틱의 증상으로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통 틱은 주로 제일 많이 나타나는 시기가 7세에서 8세경에 주로 제일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것보다 더 일찍 나타나는 애들은 타고난 요인이 훨씬 강한 것이고요. 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왜 7세에서 8세에 가장 많이 나타나느냐? 원래부터 뇌의 흥분성을 많이 타고났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프리하게 생활을 할 때는 이러한 것이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는데 한국의 교육적인 환경에 보면 주로 7세경, 8세경에 어떤 단체 생활이라든지 생활의 구속이라든지 학습이 시작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상적인 스트레스는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것이 마지막에 방아쇠로 작용을 해서 틱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타고난 원인 때문에 꼭 틱이 생기는 것이냐? 꼭 그런 건 아니죠. 왜 그러냐 그러면 사람의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몇십 년, 몇백 년 사이에 크게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최소한 만 년, 10만 년 지나야 바뀌는데 몇백 년 전에 저희 한의학의 원전인 동의보감에 보면 틱 증상을 언급한 구절이 있을 정도로 이 틱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되게 오래되었어요. 물론 현재처럼 그렇게 절대 많은 건 아니었을 거예요. 저희 어른들 말씀을 들어봐도 틱이 옛날엔 있었는데 그 애들은 굉장히 드물었다고 하죠. 그런데 유전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왜 요즘 틱이 이렇게 많이 생길까요? 그것은 역시 환경적인 요인이 가세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환경적인 요인은 몇백 년 전과 지금, 몇십 년 전과 지금의 차이에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옛날보다 훨씬 더 늦게 자죠. 그리고 학습도 훨씬 더 일찍 시작하고 학습의 강도라든지 아이들이 소화해내야 되는 스케줄 자체도 훨씬 더 많아지게 되었죠. 그래서 물론 그런 그 타고난 요인이 강한 아이라고 하더라도 몇백 년 전, 몇십 년 전의 생활처럼 살 수만 있다면 틱은 영 적게 발생하거나 틱은 아주 가볍게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몇백 년 전, 몇십 년 전의 삶을 아이에게 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틱 장애라는 것은 타고난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 중에서 타고난 요인, 원래부터 틱이 잘 오는 아이가 보통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스트레스, 환경적인 것이 마지막에 살짝 방아쇠가 되어서 나타나는 질환이다. 즉 부모가 양육을 잘못해서 생기는 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정보는 대부분의 분들이 요즘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만은 그래도 가끔 어르신들이 네가 애를 잘못 키워서 틱이 생긴 게 아니냐 이렇게 질책하는 분이 계셔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